심리학자의 시간 첫 시간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논문들이 새로 출판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드리고, 그때마다 기념으로 제가 구입할 제 시계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들 심리학 하시면 상담을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어떤 설문지 같은 것을 연구를 하는 학문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심리학은 학문이 만들어졌을 때부터도 인간의 마음을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고자 그 학문이 이제 설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또 어떤 뇌의 신호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 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들은 뇌파 측정 장비가 되겠고요.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러한 장비들 속에 있다 보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되게 강력한 전자파 혹은 이렇게 자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기계식 시계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기계식 시계의 가장 문제점이 자성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실험실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시계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대환 선생님, 네. 어떻게 좀 의도하신 대로 결과 분석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주 잘 나왔네요. 지금 되게 저주파 활동이 좀 되게 약하네요. 보니까 이분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쪽이 어느 대역인 거죠 지금? 이쪽이 이제 6, 7Hz, 8Hz 정도 되니까. 그럼 약간 알파파 그리고 세타파 그 정도 대역 활동이 되게 강렬하게 나오고 있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의 시간, 임상심리학자의 시간에 진행을 맡고 있는 덕성여대 심리학과의 최승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의 병원 정신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오다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연구실 졸업생이시고요. 또 우리 덕성여대 심리학과에 또한 학부에서도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죠. 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과에 이제 중요한 행정을 맡아서 과를 책임지셨던 그런 분이고, 역시 이렇게 큰 일을 하던 분들이 결국 되게 잘 되시더라고요. 네, 본인 근무하고 계신 보람의 병원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보람의 병원이요? 네. 보람의 병원은 보람의 역에 있고요. 또 서울대 병원 산하에 있고, 분당 서울대병원, 보람의 병원 이렇게 3개 본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의 이제 브랜치 중에 하나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시립 아닌가요, 병원이? 시립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님이 이제 이사장님을 하시는 그런. 물론 지금 시장님은 아쉽게도 공석이시긴 하지만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자, 이번에 상당히 좋은 논문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큰 경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너무 큰 경사라서 기념으로 되게 크고 빛나는 좋은 시계도 마련했습니다. 예, 항상 이게 연구자에게 별다른 강화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성과를 스스로 이게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너무 시달리는데 막상 계제 확정을 딱 받으면 기쁘다기보다 그냥 다행이다. 그리고 되게 기운 빠지고 좀 허탈해요. 그게 왜냐면 대부분 이게 혼자 집에서 컴퓨터로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억세 딱 했어요. 이게 딱히 기뻐할 사람도 없어요. 이게 다행이네. 이렇게 집안 식구랑 얘기해봐도 논문이 나왔어 이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뭔가 혼자 되게 장시간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개인적으로 너무 시계를 좋아해서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구매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워낙 이제 대작이 터져서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작이죠. 이게
일단 이 연구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신 건가요? 연구는 이제 석사를 처음 최종원 교수님 밑으로 이제 들어갈 접니다. 때부터 네. 연구 계획서를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제가 1년차 때 1학기 때 바로 인볼브가 되어서 이제 그 연구 계획서가 석사를 들어가자마자 이 연구를 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럼 거의 각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눈 뜨자마자 본 게 이 연구. 네. 그래서 이 주제는 어떻게 잡게 되신 건가요? 이제 이 연구가 3개년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였고 이제 3개년으로 펀딩을 받는 이제 연구였었는데 그 1개년 차의 목표는 이제 불면증 환자들의 어떤 뇌파가 어떤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 논문을 이제 써서 이제 게재가 되었죠.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과학적 성과라는 게 세상에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죠. 연구 자체 데이터 수집하고 뭐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연구 데이터 수집을 네, 할 데이터 때요. 수집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 실험실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네, 반지하에 있습니다. 많이 춥고 한데 겨울에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뇌파에 이제 혼선을 일으킬까봐 이제 다 난방기나 이런 거 끄고 전열기 같은 거를 키면은 이게 소위 이제 자파 아티팩트라는 게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틀어요. 근데 그 반지하 가보신 분들 아시죠? 한겨울에 진짜 뼛속까지 시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버티셨나요?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연구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손을 호호 불어가며 했었죠. 그럼 연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연구는 이제 저도 어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공부를 했는데 일단 불면장애 환자들의 뇌파를 확인하는 것이 1차 목표였고 이제 과각성 모델이라는 것에 입각을 해서 이제 그동안의 연구들이 이제 과각성 뇌파를 밤 동안에만 확인을 많이 했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24시간 동안 과각성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많이들 좀 축적이 된 연구들이 그런 주제가 있는데 24시간이라고 하면은 낮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에서 좀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낮 동안에도 보니까 뇌파가 좀 과각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심박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반영하고는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노말한 사람들보다 좀 높게 나타나서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게재가 되었죠. 네. 근데 뇌파가 과각성돼 있다라는 게 일반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과각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감에서 오다시피 과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뇌파라는 것이 이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의 값들이 좀 있는데 이제 베타, 감마로 갈수록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파수 대역이 되게 큰 그리고 세타나 델타, 알파 같은 것들은 좀 조금씩 느리게 가는 서파라고도 하시는데 이제 불면증 환자들의 뇌파를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밤 동안에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도 그게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쉬고 싶으면은 사람 뇌파가 좀 쉬는 파도 나와야 하고. 그럼 사람이 좀 릴렉스를 하면 이완을 하면 뇌파가 좀 느린 파가 나오나 보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명상할 때도 알파파라고 해서 좀 유튜브 보면은 알파 명상 수면 이런 2시간짜리 영상도 있고 8시간짜리도 있는데 지루한 걸 보면 보통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항상 뇌가 그럼 되게 고도로 각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네요. 낮이든 밤이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쉽게 잠이 들긴 어렵겠네요. 이런 상태는.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안 과각성이 돼서 쉬고 싶어도 못 쉰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밤에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낮에도 충분한 잠이나 휴식은 어렵겠네요, 이분들이. 네. 되게 힘드시겠네요. 저는 낮에 잘 자거든요. 밤에도 잘 자고. 물론 이렇게 수면에 충분한 회복이 되는 느낌은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되게 잠이 잘 오는 편인데 이게 24시간 내내 각성돼 있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뇌파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뭐 분석에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기존 논문 대비? 최근에 이제 뇌파 분석 연구의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절대파나 아니면 뭐 비교할 수 있는 릴레이티브 파워 분석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결과가 뇌에 어떤 영향, 정확하게 어디서 나타났냐를 알기 위해서 소스 레벨에서의 분석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것들이 네, 있더라고요.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계신데 특정 뇌파가 그냥 머리 여기저기서 꽂아서 검출이 되는데 다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원래는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위치를 갖다가 찾아주는 뭐 물론 이게 100% 맞느냐 수학적으로 위치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신호들의 관계로 봤을 때 이것은 여기쯤에서 나온 신호일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뇌파와는 달리 위치를 특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본 어떤 연구의 되게 큰 강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주변에 공동 연구자의 도움도 좀 있었습니까? 저희 그 수련 감독자 선생님께서 마침 또 병원에 뇌파실이 있는데 뇌파 연구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임상심리학자가 뇌파 같은 걸 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실제로 뇌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나요? 뇌파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교수님 중에서도 최정석 교수님이시라고 이제 뇌파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그쪽의 연구들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뇌파 결과를 이용해서 좀 진단에도 참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때까지의 과정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좀 면목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논문이 게재가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졸업하고서 이제 수련 준비 기간이 좀 있었고 이제 수련을 시작하다 보니까 논문을 도저히 마무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묵혀서 묵은지가 되어서 결과가 되었죠. 좀 늦긴 했는데 그러면 처음 내셨던 곳에 바로 게재가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한 서너 번 정도는 리젝션을 받고서 네. 게재가 되었죠. 보통 3-4번은 기본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를 거절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자연히 어딘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국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된 곳이 어떤 학술지인가요? 학술지는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신이라고 해서 좋더라고요. 여기가 유명하기로는 게재비가 비싼 걸로 아주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이 비싼가 보죠, 여기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스위스 쪽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학술지로 알고 있어요. 스위스 물가는 보통 유럽보다도 거의 체감이 한 3배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뭐 스위스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위스를 들어가는 순간 돈을 못 쓰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부담스러운 곳인데 하필 왜 거기를 고르셨나요, 학술지를? 좀 저렴한 데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렴한 곳에서는 리젝트를 당할 뻔했어요. 돈과 학술 업적을 이제 바꾼 게 됐네요. 네. 어쨌든 저도 그래서 연락을 받고 되게 좋긴 했는데 이게 그 게재비를 생각하니까 진짜 깜짝 이걸 어쩌면 좋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자, 어쨌든 쭉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출판까지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별로 기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하고서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이 느낌이에요, 사실. 고생을 하면 할수록 다행이네 정도의 느낌이 들지 뭐 되게 기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업적에 대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칭찬하고 기뻐하는 문화가 잘 발달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하는 생각이 돈만 썼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 큰 업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도 뭐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제 수련이
올해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쉬다가 이제 다음에 1년 쉬실 계획이신가요? 1년까지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업급여의 맥스를 받고 네. 그러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보에 윤땡기 선생님이 되게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괜히 쉬었다 막 이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렇죠. 한번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어디 갈 수 있는 해외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게 제일 문제긴 한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저도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축하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 JCM 논문과 필적하는 뭔가 그런 기념물을 하나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상시 사는 시계보다 좀 단가가 센 거를 잡아야겠다. JCM에 어차피 큰 돈을 썼기 때문에 이미 배는 게 없고 뭐 기왕에 돈을 쓰기 시작했으니 망하자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티소 브랜드가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아니긴 한데 얘의 강점은 이제 베젤이 18K 골드입니다. 와. 네, 처음으로 골드를 한번 골라봤고요. 늙어서 그런지 골드가 참 좋아요. 왜 젊은이들은 되게 실버 톤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무조건 골드가 좋더라고요. 골드톤. 네, 그래서 이거 골랐고 또 고른 이유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골드인 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 전체적인 느낌도 뭐 그냥 너무 포멀하지도 않고 뭐 적당히 뭐 좀 캐주얼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그것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또 한국의 남자분들 보통 한남이라고 그러죠. 네, 이분들하고 좀 다르게 메탈 소재 밴드를 안 좋아해요. 저는 가죽 느낌이 진짜 팔도 스킨이잖아요. 예, 스킨과 스킨이 만나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제 가죽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뭐 가죽을 찾은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게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심리학에서도 뇌파 연구 같은 걸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자장비가 상당히 많은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유의 시계들 이제 기계식 시계라고 하는데 전지를 넣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태엽 구동으로 가는데 이게 메케니컬 시계의 가장 문제점이 자성에 엄청나게 취약해요. 사실은 컴퓨터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컴퓨터 작업할 때도 풀러서 옆에 좀 놓고 작업을 하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엄청나게 실용적이지 못해요. 근데 요즘에 자성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핸드폰에, 뭐 아이패드에, 컴퓨터에 더군다나 장비가 꽉 차 있는 뇌파실이나 혹은 뭐 MRI실 같은 데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그네틱에 대한 보호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 모델은 안에 금속이 아니라 실리콘으로 해서 스프링이 들어가요. 요즘 조금 이제 주목받는 항자성 시계의 장르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뇌파나 이런 실험을 하는 심리학자분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지 딱 그냥 차고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 이거를 그러니까 기왕 뇌파 논문을 냈으니까 비싼 뇌파 논문을 냈으니 항자성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는 시계를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얘를 마련했습니다. 네, 만족스럽고요. 네,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제자분들이 아주 뛰어난 연구 업적들을 내면 뭐 기념 파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도 저를 위한 행사를 계속적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당장은 쉬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자꾸 그것도 참 쉬어야지 조금 길게 조금 쉬려다가 많이 쉬게 되는 거야. 사람 일을 하며 쉬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